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뇌의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뇌의식을 심리학에서는 표면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표면이라는 것은 안에 더 많은 다른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 교수님과 나란 누군가, 내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기독교 신학 대학교 교수님답게 영혼이라고 당연히 말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신학대 교수님께서는 뇌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뇌가 나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없는 동물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걸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교수님께서는 그냥 팍 사라지듯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온 말이, 원래 인간은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 또한 없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신학대 교수님께서는 의아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면에서 관과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대학 신학대 교수이면서 심리학자이란 것을요. 그리고 저는 마치 뇌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인 하드와 같은 장기일 뿐이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서로 논박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했을 때 당연히 신학대 교수님답게 천당으로 가든 지옥을 가든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라진다는 말에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 전에 심리학자인 것을 감안하면 그런 말씀도 할 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뀌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심장이나 이런 모든 장기가 이식이 어지간한 건 다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뇌도 이식이 되겠네요. 그 말에 그 교수님께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뇌를 이식을 하면요, 뇌를 기증한 사람이 나인가요? 그 기증을 받은 사람이 나인가요? 이 말에 당연히 교수님께서는 당연히 원래 뇌의 주인이, 기증자인 주인이 당연히 그게 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무조건 뇌에 다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요, 뇌에 50%만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증자의 50%가 그대로 남아있고 기증을 받는 사람이 50%를 받게 되면 누가 나인가요? 이 말에 교수님께서는 이렇다는 말씀을 못 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뇌에 이상이 있어서 약 10% 정도만 이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상황이 복잡해지나요? 죄송하지만 이런 논쟁을 통해서 복잡함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을 하나하나씩 깨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식으로 뇌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분명히 생물 중에 뇌가 없는 생물이 존재합니다. 식물도 뇌가 없고요. 동물 중에 좀 이게 하등 동물 같은 경우에는 뇌가 없고 그리고 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생각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류인 고등, 우리 인간처럼 고등의 뇌를 갖고 있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동물들로부터 해서 그 중간에 여러 단계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없는 이런 아메바나 이런 동물들은 나라는 개념이 없나요? 분명히 존재는 하지요. 하지만 뇌가 없으면요, 나라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냥 존재하는 걸 느낄 뿐이죠. 그리고 뇌가 있어도 그 뇌의 용량과 그 진화가 낮은 동물 같은 경우는요, 자기 주체적인 나에 대한 개념이 아주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자기가 마치 그냥
자연의 하나인 것처럼, 동화된 하나인 뭔가처럼 그냥 느끼고 생리 활동을 합니다. 의외로 생각이 없는 동물들이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겠군요. 인간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에 끄달립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생각이 올라와요. 인간이 고등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면서도 최고의 진화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혜택 또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과 뇌의식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뇌의식적인 거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뇌의식과 무의식의 차이점을 실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뇌의식을 단독적으로 얘기하면 학습적인 사고 능력에 의해서 기억이 저장되고 그로 해서 컴퓨터가 연산하듯이 상황을 연산을 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게끔 결론을 내리게끔 머리에서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복잡하지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 평생 태어나고 평생을 산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포식자인 늑대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동물원에서 자기네들끼리 무리해서 그 일정한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양들에게 실험을 합니다. 늑대의 대변과 사자의 대변을 한번 맡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요, 이 양들은 분명히 늑대와 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이 말은 즉, 학습으로 저장된 뇌시적 기억 정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늑대의 변 냄새를 맡으면요, 양들은 소스라치듯이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다시 들어갑니다. 이 동물원의 포식자인 늑대를 뿐만 아니라 사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양들은. 이 양들에게 사자의 대변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고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기분 좋은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사자의 변 냄새를 좋아합니다. 똑같은 늑대와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늑대의 변의 냄새를 맡고 보면서